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되게 좋아 보이죠? 제가, 참고 안 맞으려고 하다가, 백신 주사, 코로나 주사를 좀 맞았어요. 1차는 지난달 초에 맞았고, 2차를 12월 말에 맞았는데요.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아팠습니다. 저도 주사가 무서워서 못 맞았어요. 무섭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이제 독을 집어넣는다는 게 어, 몸에는 다 뭐, 몸에는 다 이제 그 회복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좀 한때는 빠져가지고 자연 치유다 뭐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을 갖고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뭔가 주사를 맞고 이런다는 게 좀 예전부터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독감 주사도 어렸을 때 맞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주사도 안 맞으려고 끝까지 버팅기고 버팅기다가 뭐 방역 패스가 없으면은 아무 데도 못 가게 되더라고요. 뭐 어딜 가서 뭐 차 한 잔 마시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밥도 먹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음,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맞긴 했죠. 맞긴 했는데 아프더라고요. 아팠습니다. 얼마나 먼저 맞으신 분들 많이 아프셨어요. 자, 그래도 타이레놀 좀 먹으면서 타이레놀을 또 잘 먹어야 되는데 또 약 먹는 거를 또 별로 안 좋아해서 약도 좀 잘 안 먹는 성격이라 그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녁에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그러니까 먹고 잤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잤더니 새벽 4시에 숨을 쉴 때마다 막 한기가 확 이렇게 나가는 한기가 차가운 기운이 가슴에서 확 돌아가지고 차가운 기운이 막 뻗쳐나가더라고요. 숨 쉴 때마다. 이렇게 시원한 기분은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춥다 막 이러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옷 막 바리바리 막 껴입고 막 진짜 몸을 이렇게 막 껴입고 잤는데 그때 이제 잠이 들었죠. 어쨌든 이렇게 껴입었더니 이제 잠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새벽 그냥 아침 7시에 이제 다시 깼죠. 7시에는 몸이 아파서 몸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옛날에 뭐 십 몇 년 전에 아팠던 데도 막 다시 아파지는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 타이레놀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잠자기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시기를 놓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다 보니까 더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유급 경험하셨을 테고 선배님들한테 늦게 코로나 주사 맞았다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자, 어쨌든 뭐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고 다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는 잘 지키시고 따르셔야 됩니다. 저야 뭐 절에 있고 뭐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뭐 뉴스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굳이 뭐 왕성하게 또 활동하며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뭐 밥이라도 어디 가서 먹던가 누구를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마시려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코로나 조심하시고 독감으로 이제 주사로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꾸 변종, 변이 막 이런 어,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참 더 힘들어지시는 거죠, 다들. 자, 이제 새해도 되셨고 이민년이고 신축년, 그러니까 축은 축객성이잖아요.
뭐 소띠분들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주의 축이라는 그 글자가 뭐 연월일시 정도에 있으면은 어쨌든 살아가면서 그 시기에 좀 지rek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죠. 신살적인 차원이나 그 글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런 질병이 돌고 이민년이 이제 다음 달 입춘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민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바이러스들도 조금 더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뭐 다 끝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금방 더 이렇게 일상으로, 예전 같은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자,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사주죠. 잡설이 좀 길었고요. 어쨌든 그 아픈 코로나 주사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 기후생 의례월 임술일주 경자시잖아요, 그죠? 임수 입장에서 해수는 걸록이죠. 걸록격에 정관을 쓰는데 상관이 경관을 했어요, 그죠? 을목상관이 임수 입장에서 을목, 상관이 정관을 봤다. 상관 경관이다. 그런데 여기 경금이 이렇게 을경합을 해주면서 상관경관되는 부분을 해소해 주었다. 그래서 또 성격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격에서 성격이 된 거죠. 자, 양인격에서 편관 식상이 있으면 파격인데 식상이 약하면 성격이다. 요 사례는 조금 어려운 사례인데요. 무토 입장에서 오화는 양인이죠. 오술합을하네요. 인호합을하죠. 화국을 이루고 있고, 무오양인의 편관, 무오양인의 편관인데 편관이 두 개예요. 편관이 두 개다. 양인 편관격이다. 편관이 강하면 양인이 용신이고 양인이 강하면 편관이 용신인데, 이 사주는 세력이 편관이 강해 보이죠. 그죠? 강해 보이죠. 그죠? 양인보다 인호합으로 화했지만은 약간 갑인시다 보니까 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식상이 투철해서 강한 편관을 제살하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다. 원래 양인의 편관격은 식신 상관을 쓰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식신이 경호욕에 화급금을 받고 있으면 경인철 여기 노군이지만 어쨌든 화급금을 받으면 경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성격이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 있는 사주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균형은 맞아 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임자생 기유월 신유일주 무술시잖아요. 신금 입장에서 유는 걸록이죠. 걸록격인데 걸록격에 이제 정관을 쓰면 되죠. 정관이 아니라 걸록격에 여기 보니까 인성, 편인, 정인 이렇게 되네요. 거기에 걸록격에 여기 식신, 상관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신금이 6월에 신금이 임수를 봤죠. 그러면은 금백 수청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이게 병이, 이게 기토가 병이다. 그죠? 이 사주는 편인투식으로 편인투 식신이라고 하죠. 상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수가 용신이다. 금백수청 국제변호사 사주가 되고.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을미생 갑신월 경술일주 정축시잖아요.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 신금은 걸록이고 걸록격에 편관이 아니라 정관을 봤기 때문에 걸록격에 정관을 봤다. 거기에 재성이 있어서 재생관을 해주기 때문에 성격이 된 사주다. 라고 격이 성격이 된 사주이다. 이고요. 다음 사주는 경자생 이모월 무자일주 무오시가 되죠. 그죠? 무토 입장에서 5월은 양인인데 5월 양인에 천간으로 식신편제 이렇게 떴네요. 그죠? 무토 입장에서 식신편제 이렇게 떴네요. 그래서 양인의 편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식신생제하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죠? 그죠? 식신생제. 만약에 이제 5월에 무토인데 천간으로 병정이 투가 나면 정인이나 편인격이 되고 이런 사주는 그냥 식신생제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금수운이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을사생 임자월 임자일주 갑진시죠. 사주 어떻게 돼요? 갑목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자, 임자 양인이죠. 양인의 이 왕한물이 갑목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 식재를 보는 그런 사주가 되죠. 식신과 재성을 본 그런 사주가 된다. 이 재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죠. 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양인의 식재 운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성격이 됐는데 무대운에 사업이 성공한다. 성공했죠. 무대운에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무가 와서 무이 편관이잖아요. 양인 편관격이 해당이 되는데 이 편관을 간목이 능히 제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사업에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토가 와서 이 비견의 이런 부분을 비견의 힘을 빼어주어서 정화를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병인생 신묘월 갑술일주 경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갑목 입장에서 묘월은 양인이죠. 양인월에 그러면은 천간으로 무엇이 떴나? 여기 편관이 떴네요. 그죠? 양인 편관 특수격이죠. 편관이 떠 있는데 정편관이 다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두 개 다 있으면은 뭐 양인격이든 무슨 격이든 다 합격이에요. 근데 이 신금 정관을 이렇게 병화 식신이 이렇게 합을 해주고 있어서 성격이 되었다. 어쨌든 내가 인묘에 오화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목화의 기운이 강하죠. 그죠? 그래서 편관이 살아나는 금수운이 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사주 보면은 갑자생 갑신월 경자일주 갑신시잖아요. 경금 입장에서 신은 걸럭이죠. 진짜 수국을 이루죠. 그래서 경금 걸럭격에 신으로 바뀌면서 재성으로 가는 그런 식재의 운인 거죠. 그래서 걸럭격에 식신과 재성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기후생 병자월 이민일주 병오시죠. 그러면은 임자 양인의
양인의 정관을 보았죠. 그래서 재생관하는 그런 재관사주가 되겠습니다. 양인의 재관사주. 재생관하는 사주이고 임수자월 조우로 봐라. 조우도 이제 뭐 맞아졌죠. 인호화국에 병화가 떴으니까 격도 임자 양인의 이렇게 정관 재관을 보았듯이 거부사주가 된 그런 성격이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다음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갑진생 병자월 임진일주 계묘생이잖아요. 어쨌든 요 자월의 임수예요. 그죠? 임자, 신자, 수국을 이루고 있고 이 사주도 천간으로 식신, 재성, 식재, 운으로 가다 보니까 식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식상생재하는 그런 부자사주가 되겠습니다. 뭐 술이라는 토가 좀 있으면 더 대부기가 되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사주도 식재운, 운에서 목화운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부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술생 정유월 경신일주 이모시잖아요. 그러면은 6월의 경금 역시 양인격이죠. 양인의 편관이죠. 정편관, 정관, 편관이 다 있으면 식신으로서 이렇게 합관유사한 그런 사주로 성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든지 이렇게 관살 혼잡이 돼 있으면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하나를 지워줘야 그 사주가 청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기축생 계유월 경술일주 정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6월에 경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이죠. 양인월에 보면은 뭐 편관은 뜨지 않았고 여기 인성 이게 정관 이렇게 떠 있죠. 정관 떴고 인성 떴고 관인상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관이 있는데 계속 이 부분을 기토가 이렇게 가려주니까 더 좋다. 토국수에서 성격이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 사주는 정관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정관을 살리려면 개수를 지워줘야죠.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 이 사주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5월은 양인의 월이잖아요. 병호, 양인의 편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병, 편이 양인이 강하냐 편관이 강하냐를 봤을 때는 당연히 편관보다는 양인이 강하죠. 오수를 격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양인 편관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사주를 병화 입장에서 셋, 넷, 다섯 개, 토가 5개잖아요. 토가 이렇게 5개여서 이 편관을 심하게 제를 하기 때문에 제살퇴과를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양인 편관으로 볼 것이냐 식신제사를 볼 것인가 제살퇴과를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사주는 토가 많은 게 병이에요. 그리고 심하게 편관을 극하니까 제살퇴과에 가까운 거고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떤 운이 좋으냐 편관을 살려주는 운이 좋은 거죠. 천관으로 금이 운도 좋고 정관으로 목이 우는 운도 좋아요. 목국토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금목 다 운에서 다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정사생 임자월 계묘일주 김이시잖아요. 그죠? 개수 입장에서 자월은 걸록이죠. 그죠? 걸록에 겁재도 이렇게 떴고요. 걸록격이죠. 편관이죠. 걸록격에 편관을 보았습니다. 그죠?
걸록격의 평관. 그러면 걸록격의 평관을 보았으면은 인성을 써야 되는데 금이 없네요. 그죠? 금이 없네요. 금이 없는데 식신을 평관은, 그러니까 걸록격에서는 평관이 있어도 식신을 못 쓴다고 그랬는데 천간으로 뭐 식신이 강하게 있고 이러면 못 쓰는데, 이렇게 지지에 해묘 목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은 고의 그 평관의 이런 기운을 쓰는 거죠. 식신의 기운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걸록격의 평관이고, 평관은 인성으로 쓰던가 해야 되는데, 식신을 만약에 쓸 때에는 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신이 약하거나 이럴 때 식상을 좀 쓸 수 있다. 지지에 저렇게 국을 이루면서 기운을 가지고 있을 때도 식신을 쓴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을묘월이죠. 을묘. 잠시만요. 자, 임자, 계묘, 을묘. 그죠? 을목 입장에서는 묘월이니까 걸록격이죠. 묘가 이렇게 수가 강해요. 목이 강해요. 수도 있고 수목이죠. 완전 강하죠. 평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무 강하니까 쓸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평관이 있는데 인성이 있으면 쓴다고 했잖아요. 살인상생. 그러면은 살인상생으로 격국에서는 성격이 된 거예요. 그죠? 걸록격의 살인상생으로 성격이 됐다. 격은 이제 성격이 된 거고, 운으로 따지면 어떤 운이 좋아요? 을목 입장에서는 금운이 좋아요? 화운이 좋아요? 당연히 화운이 좋죠. 그죠? 화운이 좋다. 그러면은 운에서는 화운으로 가야 되고, 격은 성격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주가 이제 뭐 삼성전자라는 곳에 차장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어쨌든 이 격이 성격이 됐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운에서는 화운으로 흘러가는 게 좋은 거고, 또 화가 와서 이 평관을 지워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화가 와서 지워주면 더 좋고, 없을 때에는 인성으로 살인산생하는 명이고, 그런 거죠.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신해생, 정유월, 신유일주 경이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신금병, 금병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입법적인 차원에서는 정화가 용신인데, 이 평관이네요. 그죠? 평관 7살이네요. 7살이다. 평관 7살이다. 이런 사주는 금이 왕하죠. 그죠? 금이 왕하다. 근데 이 평관이다. 평관인데 내가 격국에서는 평관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성이 없죠? 그러면 이 평관을 어떻게, 그러니까 평관을 이렇게 빼주는 그런 운이, 식신운이 좋다. 대박이다. 걸록격에 평관은 pak격이다. pak격을 성결시켜주는 것은 임수다. 정임합으로 평관을 합을 할 때, 그러니까 상관합살할 때 성격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법적인 차원에서는 이 정화가 용신이고 격에서는 임수가 성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법적인 차원에서도 이 화를 버리고 평관을 버리고 수로 가는 게, 금백 수청으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법적인 치료는 이제 음양의 밸런스를 보는 거잖아요. 많으면 병이니까 약의 운을 보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약한 정화 같은 경우는 약한 평가는 정관처럼 본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신금 입장에서는 이 평관 정화를 일단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운에서는 목화 운이 지지에서 목화 운이 오는 거는 좋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지에서 목화 운이 오는 게 좋겠다. 천간으로는 평관운은 안 좋다라는 것은 천간으로 평관운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사례가 좀 더 있으니까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쨌든 우리 또 구정 명절에 다시 한번 또 신년 인사 그때는 더 진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